1화 폭우 속 금지된 만남. 동민 씨,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혜진의 목소리가 편의점 창고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하얀 셔츠 단추를 풀어헤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밖에서는 빗소리가 창고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죠. 혜진 씨, 저도 모르겠어요. 제 손이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25살의 탄탄한 몸매가 제 신살된 몸과 맞닿았어요. 창고 안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사장님이 이런 분이실 줄 몰랐어요. 혜진이 제 목 뒤로 팔을 둘렀죠. 그녀의 따뜻한 조개가 제 물건을 감쌌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을 것 같았어요. 아, 혜진 씨. 제가 그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을 때 밖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창고 안이 순간 밝아졌다가 다시 어둠에 잠겼어요. 혜진의 신음소리와 빗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혜진의 눈빛에 스며든 차가운 복수심을 말이죠. 30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저는 최동민 신살입니다. 대기업에서 30년 근무하다 명예퇴직했어요. 퇴직금으로 이 작은 편의점을 차렸죠. 매출은 하루 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사장님, 창고 정리 다 끝났어요. 혜진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3개월 전부터 저희 편의점에서 일하기 시작한 아르바이트생이었죠. 키 165cm의 몸무게는 50kg 정도 될 것 같았습니다. 고생했어요, 혜진 씨. 저는 계산대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 매출이 평소보다 10만 원 적었습니다. 비가 오면 손님이 줄어들거든요. 사장님, 집에 가셔야 하는데 비가 너무 세게 와요. 창밖을 보니 정말 폭우였습니다. 우산을 써도 흠뻑 젖을 정도였어요. 혜진도 같은 상황이었죠. 혜진 씨도 집에 가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어떻게 하죠? 저는 그때 혜진의 젖은 셔츠를 보았습니다. 하얀 블라우스가 비에 젖어 속옷이 비쳤어요.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었어요. 창고에서 잠시 비를 피해요. 저는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편의점 뒤쪽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창고는 3평 정도의 작은 공간이었어요. 음료수 박스와 과자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하나만 켜져 있어서 약간 어두웠어요. 여기 따뜻하네요. 혜진이 말하며 젖은 머리카락을 털었습니다.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왜 그렇게 보세요? 혜진이 물었을 때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달콤한 장미 향이었죠. 죄송해요. 그냥 뭐예요? 혜진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30cm도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녀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혜진 씨가 예뻐서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을 때 혜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미소에는 뭔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사장님도 멋있어요. 혜진이 제 넥타이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25년 결혼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짜릿함이었죠. 아내와는 5년 전에 이혼했거든요. 혜진 씨. 네. 그녀가 위를 올려다봤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어요.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혜진은 저를 밀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목을 감쌌습니다. 우리는 창고 한편으로 몸을 맡겼죠. 그리고 그때부터 일어난 일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어요. 하얀 브래지어가 드러났습니다. 동민 씨, 정말 괜찮을까요? 혜진이 망설이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제 셔츠를 벗기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가슴을 애무했습니다. 부드럽고 탄탄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둘뿐이잖아요. 제가 그녀의 귀에 속삭였을 때 혜진이 제 바지 벨트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제 물건이 그녀의 손에 닿았어요.
와, 생각보다 크네요. 혜진의 말에 제가 더욱 흥분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겼어요. 그녀의 조개는 이미 촉촉했습니다. 우리는 창고 바닥에 누웠어요. 음료수 박스를 베개 삼아서 말이죠.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 안으로 들어갔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뜨겁고 부드러웠습니다. 혜진이 제 어깨를 꽉 잡으며 신음했어요. 아, 좋아요. 우리는 30분 동안 사랑을 나눴습니다. 제가 정점에 달했을 때 번개가 또 한 번 쳤어요. 그 순간 혜진의 얼굴을 봤는데 묘한 만족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혜진이 왜 제게 접근했는지를 말이죠. 이와 달콤한 독의 시작. 다음날 아침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어젯밤 일이 꿈 같았습니다. 정말 혜진과 그런 일이 있었던 걸까요? 편의점 문을 열며 창고를 쳐다봤습니다. 어젯밤 우리가 사랑을 나눈 그 자리가 선명했어요. 음료수 박스가 아직 그대로 놓여 있었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10시에 혜진이 출근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미소였어요.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혜진 씨, 어젯밤 일, 어젯밤이요? 아, 비가 많이 왔죠. 혜진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정말 꿈이었던 걸까요? 그, 창고에서 비 피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마웠어요. 혜진의 반응에 제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제 옆을 지나갈 때 살짝 제 손을 스쳤어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어젯밤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죠. 사장님, 오늘 매출 목표가 얼마예요? 60만 원 정도 잡고 있어요. 그럼 저도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혜진이 윙크를 했습니다. 제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25살의 젊은 여자가 저 같은 신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끊겼어요. 혜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배고프지 않으세요? 좀 그렇네요. 제가 도시락 사올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혜진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저는 1만 원을 건넸어요. 불고기 도시락으로 2개 사오세요. 네, 금방 다녀올게요. 혜진이 나간 사이 저는 어젯밤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 달콤한 신음소리, 뜨거웠던 그 순간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30분 후 혜진이 돌아왔습니다. 도시락과 함께 캔커피 2개도 사왔어요. 커피는 제가 사는 거예요. 사장님이 항상 잘해주시잖아요. 고마워요, 혜진 씨. 우리는 편의점 안작은 테이블에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혜진이 밥을 먹는 모습도 예뻤어요. 작은 입으로 조심스럽게 씹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사장님, 결혼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이혼했어요. 5년 전에요. 아,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했네요. 괜찮아요. 이미 다 지난 일이거든요. 외로우시겠어요. 혜진의 말에 제 가슴이 저렸습니다. 정말 외로웠어요. 퇴직 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그랬죠. 혜진 씨는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일이 바빠서 만날 시간이 없어요. 25살인데 안타까워요. 괜찮아요.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날 거예요. 혜진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의 진짜 뜻을 몰랐어요. 오후에 손님이 몰렸습니다. 학교가 끝난 학생들이 과자와 음료수를 사러 왔어요. 혜진은 능숙하게 계산을 처리했습니다. 혜진 씨, 일 정말 잘해요. 감사해요. 편의점 일이 재밌어요. 다른 일 해본 적 없어요? 대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한 적 있어요. 혜진의 말에 제가 놀랐습니다. 대기업이라니 어느 회사였을까요? 어느 회사였어요? 한국산업이요. 한국산업. 제가 30년 다닌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세상이 정말 좁다고 느꼈어요. 저도 그 회사에 다녔어요. 정말이요? 언제까지요? 작년까지요. 명예퇴직했어요. 혜진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미묘한 감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다시 밝은 미소를 지었죠. 그럼 선배네요. 잘 부탁드려요. 그렇네요. 반가워요.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혜진이 왜 한국 산업에서 일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저녁 9시가 되자 편의점은 조용해졌어요. 혜진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먼저 들어가도 돼요? 네, 수고했어요. 혜진이 나가려다가 멈춰 서서 뒤돌아봤어요. 사장님, 어젯밤 일 잊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녀도 어젯밤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혼자 남은 편의점에서 저는 혜진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외모, 성격, 일처리 능력까지 말이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25살의 젊고 예쁜 여자가 왜 저 같은 신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단순히 외로움 때문일까요? 11시에 편의점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15평 원룸에 혼자 들어가니 더욱 적막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혜진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 달콤한 향기, 그리고 창고에서의 그 뜨거웠던 순간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혜진에게 진심을 고백하기로 말이죠. 나이 차이가 25살이지만 진짜 사랑이라면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혜진에게는 저를 향한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목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사마 위험한 유혹의 늪.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진과 저는 매일 달콤한 미래를 이어갔어요. 편의점이 문 닫는 11시 이후 창고는 우리만의 비밀 공간이 되었죠. 동민 씨, 오늘도 하고 싶어요. 혜진이 제 목에 입맞춤하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유혹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50살의 나이에 이런 열정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혜진 씨, 저도요. 제 손이 그녀의 원피스 지퍼를 내렸습니다. 검은색 레이스 속옷이 드러났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죠. 창고 바닥에 요를 깔아두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은밀한 만남을 위해서 말이죠. 혜진이 제 셔츠 단추를 풀면서 미소 지었어요. 사장님 몸매도 나쁘지 않네요. 나이가 있는데, 그래서 더 매력적이에요. 성숙한 남자가 좋아요. 혜진의 말에 제가 더욱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품에 안고 키스했어요. 달콤한 입술이 제 것과 맞닿았죠. 제 물건이 그녀의 조개 입구를 자극했습니다. 혜진이 작게 신음했어요. 아, 벌써 이렇게 딱딱해졌네요. 혜진 씨 때문이에요. 저는 천천히 그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뜨겁고 촉촉한 느낌이 온몸을 감쌌어요. 혜진이 제 등을 핥히며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죠. 좋아요. 더 깊이. 우리는 창고 안에서 30분 동안 뜨겁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밖에서는 늦은 밤에 정막이 흐르고 있었어요. 정점에 달했을 때 혜진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동민 씨, 저 진짜 좋아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벅찼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혜진의 눈빛에 스며든 차가운 계산을 말이죠. 다음 날 혜진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편의점 매출 올려드릴게요. 어떻게요? 마케팅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들로 진열을 바꿔보자고요. 혜진의 아이디어는 정말 좋았습니다. 며칠 만에 매출이 20% 올랐어요. 하루 60만 원이던 매출이 75만 원까지 늘어났죠. 혜진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당연하죠. 우리 편의점이잖아요. 우리 편의점. 혜진의 말에 저는 더욱 달콤해졌습니다. 정말 혜진과 함께 이 편의점을 운영하고 싶었어요. 혜진 씨, 정직원으로 일할 생각 없어요? 정직원이요? 네. 월급도 250만 원으로 올려드릴게요. 혜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사장님과 함께라면요. 그날부터 혜진은 편의점의 실질적인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상품 주문부터 진열, 홍보까지 모든 것을 맡았어요. 저는 그저 혜진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죠.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 점점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동민 씨, 제 차가 고장 났어요.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요? 100만 원 정도요. 너무 오래된 차라서요. 저는 망설임 없이 100만 원을 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에는 또 다른 요구가 있었습니다. 동민 씨, 원룸 보증금이 부족해요. 이사를 가야 하는데요. 얼마나 필요해요? 300만 원이요. 300만 원은 제게도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줄 수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이요? 고마워요. 혜진이 제 뺨에 키스했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혜진이 편의점 창고를 자주 뒤져보는 거였습니다. 뭘 찾고 있어요? 아, 재고 확인하고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혼자 하는 게 편해요. 혜진이 거절할 때마다 묘한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제가 의심을 품기는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편의점을 닫고 집에 가려다가 지갑을 두고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창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혜진이 제 사무용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혜진 씨? 혜진이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손에는 제 개인 서류들이 들려 있었어요. 동민 씨, 왜 다시 오셨어요? 지갑을 두고 와서요. 그런데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혜진의 대답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혜진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앞으로는 미리 말해주세요. 네, 죄송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혜진에 대한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혜진이 제게 달려와서 안겼을 때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동민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혜진 씨. 우리는 편의점 한복판에서 키스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혜진이 제 서류에서 찾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저를 파멸로 이끌 열쇠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와 배신의 진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혜진은 제게 총 800만 원을 빌려갔어요. 차 수리비, 이사 보증금, 가족 병원비까지 이유는 다양했죠. 저는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동민 씨 정말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천천히 갚으세요. 우리 사이에 뭘 그러세요? 하지만 편의점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원래 5천만 원이던 잔고가 3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혜진과 함께라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대학 선배인 준호가 편의점에 찾아왔습니다. 경찰서에서 형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동민아, 오랜만이다. 준호 형, 웬일이세요? 근처에 와서 들렀다. 편의점 잘 되고 있나? 준호가 편의점을 둘러보더니 혜진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혜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예쁜 직원을 두었네. 소개 좀 해줘. 아, 네. 박혜진 씨예요. 저희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박혜진? 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박종철 씨 따님이세요? 혜진이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군요. 아버님께서 한국 산업에서 일하셨죠? 네. 저는 이 대화가 이상했습니다. 준호가 왜 혜진의 아버지를 알고 있는 걸까요? 동민아, 밖에서 잠시 이야기 좀 하자. 준호가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혜진은 불안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동민아, 조심해야 할 것 같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혜진, 그 여자 말이야. 아버지가 3년 전에 자살했어. 자살이요? 준호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혜진이 아버지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한국 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해고됐지. 그 후 모든 걸 잃고 자살했어. 그런 일이. 더 문제는 그 해고 사유가 횡령이었다는 거야. 횡령? 물론 누명이었지.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는데 박종철 씨가 대신 뒤집어 쓴 거야. 준호의 말에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혜진의 아버지가 그런 일을 당했다니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세요? 박혜진이 복수를 벼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 사람에게 말이야. 설마 제가 그 사람이라는 건 아니죠? 준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동민아, 너 그때 인사팀에서 일했잖아. 네, 그랬죠. 박종철 씨 해고 결제서에 내 도장이 찍혀 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년 전 일이 생각났어요. 정말 그런 해고 결제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박혜진은 그걸 몰라. 내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 장본인이라고 생각할 거야. 준호의 말이 끝나자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혜진이 왜 제게 접근했는지, 왜 제 서류를 뒤져봤는지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그럼 혜진 씨가 저에게 복수하려고. 아마 그럴 거야. 조심해, 동민아. 저는 편의점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혜진이 계산대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다르게 보였어요. 차갑고 계산된 가면 같았습니다. 그날 밤 편의점을 닫고 혜진과 둘이 남았을 때 저는 물어봤습니다. 혜진 씨, 아버님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셨네요. 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리하던 상품을 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예요.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사장님이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세요? 혜진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혜진의 모든 행동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달콤한 유혹, 800만 원의 요구, 제 서류를 뒤지던 모습까지 모든 것이 계산된 복수였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혜진의 사랑이 가짜였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날 아침 혜진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사장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네, 잠이 안 와서요. 혜진이 제 앞에 커피를 놓아줬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였어요. 사장님,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어제부터 이상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혜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사장님이 힘드시면 저도 힘들어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흔들렸습니다. 이런 따뜻한 말을 하는 혜진이 정말 복수만을 위해 접근한 걸까요? 혜진 씨, 네, 저를 정말 사랑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혜진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요. 혜진이 제 뺨에 키스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했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저 진심이에요. 하지만 그 키스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와 복수의 칼날.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저는 혜진에 대한 의심과 사랑 사이에서 계속 갈등했어요. 준호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혜진이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동민 씨, 편의점을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정리요? 네. 요즘 매출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사실 매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혜진 덕분에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편의점을 정리하자는 걸까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우리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어떨까 해서요. 새로운 일이요? 네. 제가 알아본 사업이 있어요. 투자만 2천만 원 하면 월 500만 원은 벌 수 있어요. 2천만 원. 지금 제 통장에 남은 돈이 정확히 그 정도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일이잖아요. 뭘 망설이세요? 혜진이 제 품에 안기며 속삭였어요. 달콤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날 밤 혜진이 평소보다 적극적이었습니다. 편의점을 닫자마자 창고로 저를 끌고 들어갔어요. 동민 씨, 오늘은 특별하게 해줄게요. 혜진이 제 앞에서 천천히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새하얀 피부가 형광등 불빛에 드러났어요. 혜진 씨, 저는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에 넋을 잃었습니다. 가슴, 허리, 다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혜진이 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조개가 제 물건을 감쌌어요. 뜨겁고 촉촉했습니다. 아, 좋아요. 혜진이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아래로 리듬을 타며 제 위에서 춤추듯 움직였어요. 동민 씨, 사업 같이 해요. 응? 사랑을 나누는 중에도 사업 이야기를 하는 혜진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쾌감에 취해 제대로 생각할 수 없었어요. 네, 네, 약속이에요? 네, 약속해요. 우리는 30분 동안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끝나고 나서 혜진이 제 가슴에 기대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저는 혜진의 표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준호가 다시 편의점에 찾아왔어요. 동민아,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뭔데요? 박혜진 아버지 사건, 진짜 범인을 찾았어. 정말이요? 응. 그런데 충격적이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짜 범인은 김 과장이었어. 김준석. 김준석.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직속 상사였던 사람이었거든요. 김 과장이요? 그래. 걔가 횡령하고 박종철 씨에게 누명을 씌운 거야. 그럼 제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당연하지.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 결제했을 뿐이야. 준호의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어요. 김준석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죽었다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 뭔데요? 김준석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나? 어디요? 감옥이야. 다른 사건으로 작년에 들어갔어. 그럼 혜진 씨가 복수할 상대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그런데 혜진이 그걸 모를 가능성이 높아. 준호의 말에 저는 복잡해졌습니다. 혜진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할까요? 형, 혜진 씨에게 이 사실을 말해줘야겠어요. 잠깐, 동민아. 섣불리 움직이지 마. 왜요? 박혜진이 너한테서 얼마나 뜯어냈는지 아나? 뜯어냈다니요? 돈 말이야. 벌써 상당한 금액을 빌려줬을 거 아냐? 준호의 말에 저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맞았어요. 800만 원이나 빌려줬죠. 그 돈들 다 계획된 거일 수도 있어. 설마요. 박혜진을 조사해봤는데 다른 남자들한테도 비슷하게 접근한 전력이 있어. 다른 남자들한테요? 그래. 아버지 죽음 이후로 복수에 미쳐 있는 것 같아. 준호의 말에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혜진이 정말 그런 사람일까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보자. 그 전까지는 모른 척해. 알겠어요. 그날 밤 저는 혜진을 다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밝게 웃고 있었지만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동민 씨, 사업권은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쳐요. 혜진이 제 팔을 잡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내일까지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알았어요. 하지만 내일까지예요. 혜진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홀로 편의점에 남아 고민했어요. 정말 혜진이 저를 이용만 한 걸까요? 아니면 진심이 섞여 있는 걸까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 같았습니다. 육화 진실과 새로운 시작.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혜진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말이죠. 혜진 씨,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네, 뭔데요? 당신 아버지 일 말이에요. 혜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 이야기를 하세요? 진짜 범인을 찾았어요. 뭐라고요? 혜진이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몬 진짜 범인은 제가 아니라 김준석이라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도 방금 알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뭘 한 거예요? 혜진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아줬어요. 미안해요, 혜진 씨.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 아버지. 혜진이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어요. 연기가 아니라 말이죠. 그럼 저는 왜 동민 씨에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복수하려고 했던 거죠?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하지만 저는 동민 씨에게 너무 나쁜 짓을 했어요. 혜진이 자책하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돈도 800만 원이나 빌렸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동민아, 미안하다. 형, 사실 나도 숨긴 게 있어. 준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김준석을 감옥에 보낸 게 바로 나야. 뭐라고요? 내가 그 사건을 담당했었거든. 하지만 김준석과 거래했어. 준호의 고백에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무슨 거래요? 김준석이 나한테 돈을 줬어. 박종철 씨에게 누명을 씌우는 조건으로 말이야. 형이 그런 짓을? 미안하다, 동민아. 그때 내가 돈이 너무 급했어. 혜진이 준호를 노려봤습니다. 분노에 찬 눈빛이었어요. 당신이 제 아버지를 죽인 거네요. 혜진 씨, 진정해요. 진정하라고요? 제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혜진이 준호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말렸어요. 혜진 씨,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법적으로 처리해요. 법적으로요? 네. 준호 형을 고발하고 당신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드려요. 혜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고마움이 스며 있었어요.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당연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동민 씨.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싸웠습니다. 준호의 비리를 폭로하고 혜진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말이죠. 6개월 후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준호는 구속됐고 혜진 아버지의 누명도 벗어졌어요. 동민 씨, 고마워요. 혜진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동민 씨에게 너무 못했어요. 과거는 잊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요. 정말 저를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요, 혜진 씨. 우리는 편의점 창고에서 마지막으로 포옹했습니다. 이제 그곳은 비밀스러운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곳이 되었어요. 편의점은 정리했습니다. 혜진과 함께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내리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사장님,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혜진이 밝게 웃으며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계산이나 폭수심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동민 씨 행복해요. 저도요. 나이 차이 25살의 연인이지만 우리는 진짜 사랑을 찾았습니다. 편의점 창고에서 시작된 금지된 만남이 결국 진실한 사랑으로 이어진 거죠. 혜진이 제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이에요. 네, 새로 시작이에요. 우리는 카페 한복판에서 키스했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이제 그 키스에는 복수도 이용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만 있을 뿐이었죠. 바깥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